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지영 교수님, 그 전주 비전대학에 계시는 이지영 교수님이 게임화죠. 게임화가 학습자의 수업 참여 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이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서 모든 교수님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는데 스피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학생들한테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이론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런 반응들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자거나 지루해하는 경향이 많이 보여서 교수님들께 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다들 매체 활용을 많이 잘 하시고 계실 거예요.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다 궁금하고 저의 수업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같이 다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목적, 방법, 결과,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학생들은 이 게임 세대에 해당하는 Z세대죠. 빠른 정보 처리, 그래픽을 더 선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 원리와 방법들을 학습에 적용해야 한다고 연구자들이 기존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호기심을 주는 학습 과제를 부여해야 된다. 동기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학습 활동을 위주로 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외국에 계신 연구자 중에서도 게임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수업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교실에 생동감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도 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에듀테크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와 연구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제 수업은 코비드 19 발생 이전에도 이 카호트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퀴즈 형식의 게이미피케이션 에듀테크 활용을 많이 해서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도 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이론 같은 경우는 많이 활용을 했었고 이번 학기에서도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의 수업 활동 반응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미용건강과 학생 1학년에서 4학년 대상으로 1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고요. 무성의하게 대답한 거를 삭제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매체 기반 활용해서 어쇼 모델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이제 교육 학습자 분석하고 학습 목표를 개발을 했다면 이제 매체 활용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하고 학습자를 유도하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와 수정을 어떻게 해서 다음 학기 수업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앞으로 디지털 스킬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되고 디지털 시티즌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수업을 어떻게 잘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먼저 이제 학습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Z세대 학생들은 IMF 시대의 부모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또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IMF를 겪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념도 뚜렷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얼마나 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재미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인 그런 실용성도 굉장히 중요로 생각하는 학생들을 이 수업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득을 줄 수 있는 수업을 잘 개발해야 되겠다. 재밌고 짧은 동영상 거기에 재미까지 혼합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내 수업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수업 방법 매체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미디어를 선정해야 될지,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절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뭐 기존에 사용했던 카웃이라든지 에듀퍼즐이라든지 구글 슬라이드와 슬라이도를 활용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 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수정해서 개선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 교수자 주도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인제 교수님 주도로 수업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어려웠었던 점을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자 주도로 학습자들을 얼마나 만큼 많이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인데요. 그래서 토론도 해 보게 하고 협동학습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많이 해 보셨잖아요. 이 게임이라는 요소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도록 학습자 주도를 저는 많이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과 수업과 이 평가가 게이미피케이션까지 연결을 해서 저는 인제 평가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봤습니다. 앞전 연구에서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은 수업 참여도를 평가에 이용하냐고 여쭤본 것도 사실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과의 어떤 차이점을 좀 보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 참여 이 메타인지를 자극해서 얼마만큼 수업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저는 이제 에듀테크를 많이 활용을 해 봐서 어떤 도구를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학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구글 클래스룸을 가지고 인제 학생들하고 인터랙티브하게 하고 있고요. LMS보다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했을 때 구글 도구들과의 활용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저희 대학의 LMS 대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인제 풀림용 영상 퀴즈 만들기라고 하는 인제 제가 유튜브에 이 영상도 올려 봤고요. 이거는 이제 보지 않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제 구글 슬라이드, 보통 이제 교수님들도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컨퍼런스에도 PPT를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저는 인제 지금 구글 슬라이드를 가지고 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고, 여기에 인제 확장 프로그램인 슬라이도를 추가를 했을 때는 퀴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창을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랙티브하게 뭐 사지선다형 퀴즈라든지 아니면 워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질문하기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창을 벗어나지 않고 한 창에서 이렇게 퀴즈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카웃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카웃도 카웃 나름대로의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굉장히 많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반복해서 플립 러닝도 가능하지만 클래스 인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애프터 스쿨에서도 많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카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평가에서도 만약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봤을 때도 우리 학생들 틀린 문제를 어 오답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라. 다시 반복해서 학습을 하거라. 이런 주문을 제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패스하고요. 그리고 평가는 구글 클래스룸에 인제 평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 을 제가 올려 놨을 경우에는 구글 시트라고 하는 엑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엑셀로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나중에 질문이 들어왔어도 너의 한 학기 수업은 내가 1 주차부터 15 주차까지 이렇게 과제를 냈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됐고 결국 너의 종합 성적은 이렇게 몇 퍼센트 됐고 여기에 출석 점수가 이렇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너의 수업은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근거를 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제 한 학기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수정 및 보완을 할 수 있는 성취도 어 중간 평가라든지 기말고사 때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저희 인제 미용 건강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남학생은 굉장히 적고요. 20 대가 가장 많고 반학도
이제 40대 내지 50대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집중력 측면에서 경험도를 봤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게임 활동할 때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왔고요. 즐겁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다음에 흥미를 자극해 준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학습 경험에서는 수업 관련 지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응답을 많이 해 주고 있고 수업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인제 앱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경험도 질문을 했어요. 이제 에드퍼즐과 같은 이제 퀴즈형 그 도구는 앱에서 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올렸을 경우에 에드퍼즐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구글 계정이 학교 그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아닌 경우에 잘 넘어가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들을 1:1 로 다 코칭을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저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문을 했었고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답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 얼마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했는지의 경험에 따라서는 또 이제 지도를 잘한 덕분인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잘했다라는 응답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제나 출석 점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도 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활용했을 때 반복적으로 그 퀴즈를 풀면서 학생들이 학습을 반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데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해 줬고요. 그리고 인제 저에 대한 강의 만족도인데 요것도 인제 긍정적으로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자유롭게 기재해 달라고 인제 또 주관식 문제를 냈었는데요. 인제 처음에 시스템이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로그인이 어려워요. 이 수업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요게 인제 미얀마나 베트남 유학생 반이 2반이 있거든요. 3 학기까지 하면 3 반이 있는데 인제 3 학년은 이제 혼합되어 있어요. 재학생들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혼합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약간의 에듀테크를 인제 본인의 나라에서 활용을 많이 못 해본 그런 까닭도 있고 요런 수업이 좀 어려웠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중간에 퀴즈 게임 배운 내용을 바로 퀴즈로 적용시킨 아이디어가 되게 필요한 교육 방법이었고 참여하기는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보면 다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이 나타났는데 앱에 대한 적극성이 다소 힘들고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에듀테크 디지털 스킬에 대한 연습이 교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필요하고 이 에듀테크를 쓸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사전에 이런 접근성에 대해서 많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에 시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예 앱 접근에 대한 선행지도 필요하고 성취도 부분에 대한 전과 후 검사를 통한 비교 분석을 다음에는 연구에는 한번 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제시해 봅니다. 네. 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지영 교수님, 네네. 네. 교과목에 게이미피케이션 에듀테크 도구를 이렇게 적용한 주제 발표 들으면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발표 준비도 참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흥미를 많이 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에듀테크 리더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로 어떤 도구를 어떤 수업에 적용하면 바람직할지 한번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에듀테크 도구는 해외 도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근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도구를 꼭 사용해라.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좋아요." 이런 특강들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에듀테크에 관련된 스마트 교수법 강연자분들께서 인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완벽한 도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없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듀테크 도구도 완벽한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과목에 따라서 어떤 전공에 따라서 어떤 사례 중심에 따라서 이 도구를 어떤 방법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지는 거기에 대한 연구는 각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학습자분들과 충분히 활용을 해 보고 거기에 잘 맞는 그 전공의 교과목에 잘 맞는 에듀테크 도구를 선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이 인제 발생하기 이전에 미래 교육에 대한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감 때문에 많은 도구를 활용했었고 "이런 도구는 이런 방법에 활용하면 좋아요."라고 제시할 뿐이지 각자에 맞는 도구는 학습자와 충분히 활용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네. 최정민 교수님. 네. 네. 혹시 시간 가능하실까요? 진행자님? 그니까요. 한 개만 더 받 많이 지나서 네. 예, 간단하게 말씀 네, 네네네. 드립니다. 제가 교수님께 이제 드리고 싶었던 감사의 말씀은 그 채팅방에 올려놔 드렸고요. 심플하게 하나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에듀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건 너무나 뭐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에듀테크하고 디지털 참여 도구,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앱 어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의 이제 방법론들인데 사실 지금 에듀테크라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용어의 수용성 넓게 이해할 수 있으나 약간 제가 인지하고 있는 그 에듀테크의 그 범위는 굉장히 이를테면 뭐 소프트웨어나 뭐 VR, AR,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믹스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MR까지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용어의 포용성은 제가 인정은 하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 용어에 대한 혼선이 아마 따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교수님 어떠실까요? 저 도구가 워낙 다양하고 에듀테크라는 광범위한 강의를 보면은 교수님 말씀도 타당하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논문을 쓸 때도 언어의 선정을 잘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도 향후 이제 발언을 할 때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저희가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비대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뭐 퀴즈, 여러 가지 에듀테크 프로그램, 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지영 교수님이 적용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 교수법 특강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수업 참여율 증진을 위한 어떤 교수법 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저희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학회 차원의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런 기회가 드리도록 저희가 많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표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벌써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요. 이재현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교수님. 네. 나가시면 저는 끝내도록 할게요. 예, 2주 동안 모두 수고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